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변에 거품이 많지? 변기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자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고 눈꺼풀이 퉁퉁 붓거나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양말 자국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한 적은요? 70대 여러분, 대부분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15년 이상 경력의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저는 여러분께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죽어가는 여러분의 두 신장 콩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신호일 수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결코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품류나 부종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이미 50%, 심지어 70%까지 상실되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신장병의 천적이라 불리는 3가지 과일이 있음에도 우리 대부분이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거나 심지어 먹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저는 대구에서 오신 72세 박성철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쓰러진 후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드님에 의해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가족 모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신장 기능은 불과 20%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제 손을 잡고 떨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버지는 그저 나이 탓에 피곤한 줄로만 아셨어요. 수년 동안 박 선생님의 소변에는 거품이 꼈지만 그는 어젯밤에 술을 좀 마셔서 그런가 혹은 오늘 국이 좀 짰나 보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다리가 부어올라 주물러야만 잠을 잘 수 있었지만 많이 걸어서 그렇겠지 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의사생활 내내 가장 가슴 아프고 잊히지 않는 말은 바로 투석 환자분들께 듣는 이 말입니다. 박사님, 만약에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박 선생님께서 1년, 아니 단 6개월만이라도 일찍 병원에 오셨더라면 남은 여생을 혈액투석 기계에 묶여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장병 치료의 골든타임은 날짜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보낸 세월로 계산됩니다. 한 번 망가진 신장은 영구적입니다. 죽어버린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 신비의 명약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의 신장을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비싼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 1리터, 생수병 90개 분량을 걸러내어 모든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하고 귀중한 단백질과 미네랄은 남겨둡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지난 70년간 그 짜디짠 국과 찌개이가에서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셨습니까? 고기구이에서 얻은 콜레스테롤은요, 당분은요, 그리고 날씨가 팠을 때마다 드셨던 그 진통제들은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정교한 필터막을 막히게 하는 녹이자 찌꺼기입니다. 처음에는 필터가 가볍게 막힙니다. 물은 여전히 통과하지만 일부 찌꺼기 요소, 크레아티닌 등과 다시 피 속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 귀중한 것들, 단백질 등은 밖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소변에서 보는 거품입니다. 그 거품은 바로 단백질, 즉 여러분 몸의 정수진과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70대 환자이신 부산의 이선영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매일 깨끗이 씻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까요? 여러분, 문제는 피부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장 필터가 과부하에 걸린 것입니다.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한 요독을 이 혈액에 쌓여 피부를 통해 뿜어져 나오며 그 끔찍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피부가 칙칙하고 만성적인 가려움증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숨겨진 적은 질병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안일함입니다. 바로 그 나이 탓이겠지 라는 생각, 그 위험한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입니다. 어쩌면 오늘은 소변에 거품이 꼈지만 내일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나았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5분 괜찮았다가 많은 그 증상을
가장 위험한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병원 가기를 미룰 이유를 줍니다. 오늘은 좀 덜 피곤하네. 오늘은 다리가 덜 부었어.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필터는 매일 조용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진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터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마지막 경고입니다. 계단을 오를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지고 메스꺼움을 느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사기, 오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인공투석의 길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올바르고 시기적절하게 행동한다면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녹을 청소해준다면 신장은 스스로 일부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약만 처방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청신호 식품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신뢰하며 많은 환자들의 거품료를 줄이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 3가지 최고의 과일, 3명의 청소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일, 붉은 수호자, 사과.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말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매일 사과 한 알은 신장 전문의와 투석기를 멀리하게 한다. 왜 사과일까요?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팩틴을 똑똑한 자석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 안에 들어가면 독소,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과도한 나트륨까지 끌어당겨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이는 신장 필터의 작업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사과의 사과산은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작은 칼슘 결정체를 예방하고 녹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정우철 68세님은 가벼운 단백뇨 수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요청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신 후에 껍질째 사과 하나를 드세요. 불과 한 달 후 그의 수치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저 사과 하나 먹었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박사님. 두 번째 과일, 항염방패, 블루베리. 사과가 청소부라면 블루베리는 필터막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랏빛은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녹산화이 신장 필터의 미세 혈관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면 안토시아닌은 최고급 녹방지 페인트입니다. 이는 미세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염증을 줄이며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미국 메인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12주 동안 매일 150극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결과 염증 수치가 28% 감소하고 신장 여과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제 환자 김영희 67세님은 부종과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2달간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를 추가한 후 그녀는 다시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리 부기가 빠졌어요. 첫 번째 과일, 천연정수 필터배.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가 바로 자연의 정수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배는 84, 87%가 수분이지만 이것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벼운 이뇨작용을 하여 신장과 방광의 압력을 씻어내주는 천연당인 소르비톨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항염작용이 입증된 알부틴 성분도 풍부합니다. 아시다시피 요로 감염은 신장염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중 하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 특히 몸에 열이 많고 입이 마르는 분들께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배 반쪽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혹은 따뜻한 배숙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배 반쪽을 얇게 썰어 생강 몇 조각과 함께 약한 불로 10분간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차는 신장 순환을 돕고 가벼운 해독 작용을 하며 놀라울 정도로 거품료를 줄여줍니다. 요약하자면 쓰레기 청소를 위한 사과 팩틴, 필터막 보호를 위한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그리고 찌꺼기 배출을 위한 베소르비톨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삼총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쏟아부어도 독이 되는 것을 계속 섭취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적신호 식품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절대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습관입니다. 제1의 적, 짠국, 극찌개, 그리고 짠김치. 이것이 한식의 영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한국인의 신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국 한 그릇, 저녁에 먹는 찌개 한 냄비, 그리고 매 끼니 곁들이는 짠김치. 각각은 조금씩이지만 합쳐지면 여러분의 신장에 직격하는 나트륨 폭탄이 됩니다. 그 엄청난 양의 수급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신장은 2배, 3배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혈압은 치솟고 필터막은 마모됩니다. 국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좋습니다. 다 끓인 후에 간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발 밥에 국물을 흥건하게 말아먹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제2의 적, 소염 진통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실 때마다 사탕처럼 드시는 그 약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신장의 적입니다. 이런 약물의 장기 복용은 회복 불가능한 신장 손상을 유발합니다. 아프시다면 따뜻한 찜질을 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정말 필요할 때만, 그리고 의사의 처방하에서만 약을 사용하십시오. 제3의 적, 붉은 고기와 과도한 단백질. 많은 분이 노년에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신장이 이미 약하다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그 자체로 독입니다. 단백질이 소화될 때 몸은 요소라는 독소를 만듭니다. 신장은 이 요소를 걸러내야 합니다. 단백질이 많을수록 신장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백색 단백질, 즉 생선, 두부, 달걀처럼 더 건강한 단백질을 선택하십시오.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 드십시오. 그렇다면 내 신장이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장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5분간 집에서 자가 점검을 해보십시오. 양말 자국 확인하기.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을 보십시오. 자국이 깊게 패여 5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부종이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기 테스트.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앞부분을 5초간 강하게 누르십시오. 손을 떼십시오. 피부가 움푹 팬 채로 즉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수분 정체 신호입니다. 아침 소변 관찰하기. 하루 중 첫 소변입니다. 거품이 많이 보입니까? 거품이 바로 사라집니까? 아니면 맥주 거품처럼 남아있습니까?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백뇨의 신호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튼튼한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십시오. 손을 짚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만약 어렵다면 이는 전신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신장 또한 미네랄 균형을 맞추는데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매일 이것을 하십시오. 그 어떤 복잡한 운동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긴급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가족이 겪게 될 경우 즉시 119를 불러야 하는 7가지 징후입니다. 좀 더 지켜보자고 할 때가 아닙니다. 1. 급격한 부종. 단순히 다리가 붓는 것이 아닙니다. 1 만에 얼굴과 눈꺼풀이 심하게 붓는 등 전신이 빠르게 붓는 것입니다. 이 소변량의 변화. 물을 마시는데도 하루 소변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하루 400ml 미만, 반대로 밤에 3, 4번씩 계속 화장실을 갑니다. 3. 콜라색 또는 빛빛 소변. 이것은 신장 내 혈관이 터졌다는 신호입니다. 4. 극심한 피로감. 일반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손발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한 것입니다. 이는 요독 수치가 극도로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5. 식욕 부진과 메스꺼움. 입에서 쇠맛이 느껴집니다. 무엇을 먹어도 쓰고 메스껍습니다. 6. 숨가쁨, 호흡 곤란. 신장이 물을 걸러내지 못하면 그 물이 폐로 넘칩니다. 육지에서 익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7. 그리고 가장 위험한 징후, 거짓말쟁이. 위의 증상 중 하나 또는 몇 가지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 예를 들어 핏빛 소변을 한번 봤는데 다음날 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사부에서 말씀드린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몸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러한 긴급 징후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행동해야 합니다. 이 약자를 기억하십시오. SOS. S 스웰링. 얼굴, 손, 발이 갑자기 붓지 않았습니까? Overtired. 극심한 피로. 극도로 피곤하고 메스껍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까? S 스컬러. 거품, 색깔.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빛빛, 콜라색을 맺니까?
만약 그렇다면 즉시 119를 부르십시오. 119에 전화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심장이 아파요. 뇌졸중 같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급성 심부전이 의심됩니다. 증상은 정확히, 오늘 아침 8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사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나이 탓이겠지라는 생각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소변의 거품과 부종은 가장 빠른 경고입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청신호 3대 과일, 사과 청소, 블루베리, 그리고 배배추를 드십시오. 한국인의 3대 짠국 짠찌개국, 그리고 소염 진통제 남용을 절대적으로 중단하십시오. 여러분, 훗날 투석기계에 앉아 제 손을 잡고 만약에 라는 말을 하는 날이 오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너무 짠 음식들을 치우십시오.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이 3가지 과일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즉시 이 영상을 70대 부모님, 조부모님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투석기계의 속박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